세계는 보조금 전쟁, 대한민국은 끝났다. 제가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대한민국은 점점 끝나갈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뭔가 새로운 개혁과 혁신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처럼 나라가 4분 5열 되고요, 경제는 뒷전이고요, 이러다 보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언젠가 미래에 대한민국이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제조 보조금 추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과 후를 놓고 보면 보조금이 장난 아닙니다. 물론 이 보조금에는 대출도 있고요, 보증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현물 지원도 있고, 세금 감면도 있고, 무역금융도 있고, 자본 투입도 있고,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모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지원이 굉장히 달라졌죠. 코로나19 이전 2019년 이전 5년 동안은요,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4,628건에 5,142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요, 6,028건이 됐고요, 금액은 1조 9,728억 달러. 6,088건이 1조 9,728억 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를 따져보면 금액 면에서는요, 4배 가까이 된다는 뜻입니다. 283.7%예요. 그러면 3.8배잖아요. 거의 4배가 됐다는 뜻이 4배. 각 나라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조업에는요, 58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건수로도 888건이었고요. 2019년에도 1370억 달러예요. 전 세계가 제조업에 보조금을 준 게 건수로는 1041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을 한번 보십시오. 뭐 그까지도 갈 거 없습니다. 2021년을 보세요. 4,029억 달러입니다. 건수로는 1,545건이요. 그리고 작년에는 5,502억 달러입니다. 건수로는 1,188건이고요. 올해는 여러분 9월까지 벌써 5,060억 달러입니다. 748건인데 규모는 어마무시하죠. 진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조업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대한민국은 재벌 특혜, 대기업 특혜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선두에 서서 반대하고 있어요. 나라 무너지라 저는 제사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세부 유형별로 제조 보조금을 분석을 해봤더니 정부 대출이 그래도 25.6%로 6,365억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 보조금을 보세요. 정부 대출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보조금이 23.6%, 5,862억 달러나 됩니다. 여기에 무역금융 2,377억 달러고요. 자본 투입도 1,912억 달러, 대출 보증도 1,074억 달러예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인 재정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불하죠. 정부 대출만큼 지불합니다. 실제로 재정 보조금을 세세히 나눠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재정보조금 28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1048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배수로 따져보면 이게 뭐 배수가 따지기가 힘들 만큼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28억 달러가 지금 1048억 달러가 됐으니 이게 뭐 장난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665억 달러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5억 달러가 584억 달러고요. 프랑스도 말입니다. 부자 감세니 그런 이야기가 많고 노조가 강한 나라잖아요. 거기는 코로나19 이전에 보조금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이후에는요. 349억 달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 재정보조금의 재정보조금,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영. 대한민국 하나도 없습니다.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표단속을 아니라고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예 없고요. 예,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재정보조금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같이 재정보조금이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일본도 600억 달러가 넘고 독일도 500억 달러가 넘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10년 후에까지도 보지 말자고요. 5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 가면요. 박살납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가 아니라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진다니까. 다 사가버립니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재정보조금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기업 혼자 그 비용을 감당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는 게 재정보조금은 제로. 무역금융은 755억 달러를 주고요. 정부 대출도 556억 달러를 줍니다. 대출 보증은 131억 달러고요. 수출 지원은 98억 달러, 현물지는 78억 달러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부 대출 있잖아요. 정부 대출. 정부가 대출을 556억 달러를 하면 우리도 말입니다. 재정보조금을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예, 556억 달러는 아니지만 그 버금가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 제조업들하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다른 나라는 재정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기초부터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요. 거기에 첨단 기술, 거기에다가 초격차 기술까지 계속 개발해 가는 마당에 우리는요. 이렇게 되면 진짜 최악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요.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을 점점 맞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보조금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없잖아요. 미국은 399억 달러 줬습니다. 일본도 308억 달러를 주고요. 중국은 171억 달러예요. EU도 331억 달러거든요. 인도도 106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안 줘요. 아니 다른 나라들 대기업들 대국들 전부 다 주는데 우리는 아예 안 준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바이오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장 크게 될 게 바이오 분야라고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5년간 쏟아붓는 돈이 장난 아닙니다. 무려 말입니다. 무려 944억 달러가 전체 국가들이 바이오 분야에 재정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중국은 174억 달러고요. 프랑스도 142억 달러, 그리고 독일은 120억 달러입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 분야에 재정 보조금을 계속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요? 2차 전지 분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79억 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EU도 85억 달러를 주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요? 중국 정부는 159억 달러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74억 달러, EU는 68억 달러.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을 계속 기업한테만 맡겨놓고 기업이 최대한 많이 가져간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을 거라는 이야기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최악의 글자를 써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야당은 왜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아주 구태의원한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거꾸로 뒤로. 그게 저는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이든 재벌이든 지원해주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을 옥죄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발 전 세계 중국도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재정보조금을 엄청 쏟아 부으면서 제조업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의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제조업 폭망한다. 이 이야기도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큰 눈으로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오늘도 제가 강조해 봅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제가 작은 단서를 보고 예측을 한 것이 틀렸나요?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올해가 5년 차입니다. 2019년 12월 25일부터 했으니까요. 그때 중국 자동차 업체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전기 자동차에서는 1등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술은 조금만 놓치면 끝장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면 끝장날 위기에서 지금 올라선다, 발부둥을 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이에요. 제조업에 쏟아부어야 돼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집니다. 잘못하다가는요.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쫄한민국이 된다고. 완전히 쫄따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발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이 큰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